사랑의 세레나데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내가 태어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99-2번지입니다. 내 소개를 하자면 사람들은 나를 맹꽁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한 울음소리 덕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멋진 수컷이 나를 부를 때 맹 하고 소리를 내면 또 다른 멋진 한 마리가 옆에서 꽁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수컷들이 우는 소리가 합쳐져서 맹꽁, 맹꽁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맹꽁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고덕천에 올해도 어김없이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내려앉더니 빗방울이 세차게 땅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내리면 나와 내 친구들은 흙을 뚫고 나와 서로의 짝을 찾고 알을 낳습니다. 반짝반짝 물 위에 둥둥 떠있는 내 알들은 덩어리지지 않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도롱뇽이나 개구리와는 다르죠. 하루 만에 알에서 나온 올챙이는 어른 맹꽁이로 자라는데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평소에 알을 낳을 때를 제외하고 주로 풀숲에서 살아갑니다. 뜨거운 낮에는 예민한 내 피부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주로 밤에 나와서 작은 곤충이나 거미로 배를 채우고 친구들과 제잘제잘 수다도 떱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날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내 주거지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빨강, 노랑, 하얀 깃발을 꽂더니 덜덜덜덜 굉음을 내는 커다란 기계가 굴러와 비닐하우스를 부숴버렸습니다. 어찌나 진동이 센지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이 심상치 않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사람들보다 더 오래 터잡고 살았던 이곳에 아파트와 도로를 짓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달빛 산책 나갔던 바위배기사는,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고덕천은, 귀릉나무 꽃놀이 하던 고덕사는 정말 어떻게 되나요?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족제비, 고라니, 따쥐, 새올리기, 꽃무지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습니다. 가족, 친구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나는 국가보호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고덕천 맹꽁이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때 한 중학교 1학년, 1, 2학년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다이빙하고 들어가서 이제 한강에서 잡아갖고 나오고 그렇게. 그러면 두드럭저게 그럼 이거는 알이 작다 그러셨잖아요. 알이 좁고, 예. 이건 저기 두꺼워요. 예, 껍질이. 껍질 예. 두꺼우고 그건 얇어.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박에다가 밑에다 유리 붙여가지고 요거 뒤에다 보면 잘 보여요. 막 다슬기 잡듯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대나무를 예. 나무에다 쪼개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콕 찍으면 딱 올라가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구나. 그럼 얘가 모래에 사는 애예요? 아니면 자갈에 사는 자갈에서. 자갈에. 잘 안 보여 자갈이라. 헷갈려. 이렇게 보이면은 그 대풀 여기 쓰고 물안경이나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잘 보였어. 그래가지고 깊으면 안 들어가고 그걸로 콕 찍어서 올리고. 요 조개는 그 귀신계열, 네. 귀신계열 북쪽. 네? 귀신계열 북쪽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계열 경계를 해가지고서 네. 저 우쪽으로, 지금 근데 가려울 쪽으로. 바이베이 산 쪽으로. 가려울 쪽으로. 이거 그러니까 요새가 지금 몇?
요새 한창 잡을 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잡아다가 네. 남의 이제 감자밭 조금 후벼가지고서 가지고 거기서 삶아 먹고 그랬어요. 이쪽에. 그 조개하고 감자하고 넣어서 삶아 먹었다고요? 예. 예. 그게 아직 경계가 아직 이게 뚜렷해. 이게 말조개하고 그 서식적인 서식지 장소가 하는 거, 장소가? 귀신계를 앞두고서 경계를 해가지고 이 남쪽으로는 이 말조개고 북쪽에는 이게 부드럽 우뚝지게. 조개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이게 많이 서식해서. 근데 이제 말조개는 보통 그 돌틈바구니에 사니까. 그리고 이건 잡아대고 먹지를 못해요. 너무 질겨서. 이런 거는 이제 접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이걸 갖다 뭐 한 달에 한 10번 이상 잡으면은 이것도 한두 번 잡고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는 한강 가까이에서 잡으셨을 네, 것 같고, 한강에서 잡고. 저거는 여기 고덕 지천에서 예, 잡으셨을 것 예. 같은데. 요거 지금 고덕천에 예. 이게 좀 깊은데 좀 살고 눈에 잘 안 띄어요, 이게. 이거는 눈에 많이 띄고 이건 어렸을 적에 이거 길에서도 몇 번 보고 그래갖고 이게 물면은 손가락 잘린다 그래갖고 나무를 이렇게 하면 나무도 자르 그랬었다. 하얗게 생긴 거 조개가 이렇게 길다란 거 이렇게 길다란 거 있잖아. 많은 걸 길다란 거 그런 조개도 있었어요. 네, 하얀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그게 뭐 일종의 피조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가. 네, 그런 종. 그때는 뭐 그 조개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는지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일종의 피조개 종류로 조개로 그냥 알고 있어갖고 우리가 그냥 예, 컸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피조개 우리가 저기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만해 피조개. 그런 것도 덜어 잡혔었는데. 그럼 그거 혹시 껍데기가 얇았어요, 두꺼웠어요? 혹시 그게- 이거 네, 맞아요. 칼조개, 네. 칼조개. 이런 것도 많이 잡혔어요. 세척도 잡으셨어요? 있었어요, 여기. 예, 세척도 있어갖고, 그거를 잡아서 저기 아침에 국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그게 몇 년도인가 없어지더라고. 그게 60년도 후반인가 70년도 초인가 하여튼 그 이후로 없어졌어요. 요거는 비냥 같은데 여기 그 한강 있는데 수문 있는데 그 자갈비냥 가면 이거하고 그 돌조개하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오늘 이거 많죠. 예, 칼조개. 예, 칼조개 맞아. 이것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 예, 이것도 제가 수경 쓰고 들어가갖고 잡고 그랬어. 이거하고 돌조개하고 이것도 같이 있었고. 꽤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지게로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걸 예. 조개를 잡아가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 전에 뭐 김치찌개나 뭐 김치국을 끓일 때 조개로 해서 끓였어요. 김치국을 끓일 때 그 조개를 그 조개를 이제 삶아가지고 그걸로 김치 넣고서 국을 끓이고 찌개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강일동 옛날에 하일동이라 했었죠. 거기가 이제 버스 종점 500 그때 573인가? 그 버스 종점으로 쓰고 있었거든. 시형 버스라고 하고. 근데 시내에서 유원지라고 해갖고 많이 이제 시내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조개 같은 거 잡아갖고 우리가 어릴 때 갖고 이거 올라가면은 그 팔라 그래갖고 그거 팔아갖고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그랬어요. 유원지 놀러 오시는 네, 분들 네, 네. 가셨구나. 그래갖고 우리가 한 중학교 다니고 막 그럴 때는 거기서 뭐 제가 이제 수영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뭐 건져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시내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 수위를 모르니까 막 들어갔다가 빠져서 막 그냥 못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에 대해서 어디는 깊고 어디는 얕고 다 안다고 그냥 지형을 아니까. 그랬었고 수영해갖고 우리가 건너 다니고 그래서 그 정도로 됐어요. 구리까지 넘어서 이렇게 수영이 그렇죠, 다니고. 건너 쪽에. 예. 그때는 이 거리가 뭐 이렇게 멀지 않았어요. 뭐 한 100 몇십, 한 150, 200m 정도 그 정도 됐으니까. 그래갖고
건너가서 놀다가 건너고 그랬는데 또 지금은 한강이 이렇게 깊어요. 모래를 다 채취하고 막 그래갖고 깊고 조그만 한 뭐 1m, 2m만 들어가도 한 키 넘을 거야. 막 그렇게 깊은데 그 전에는 한 10m 걸어서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이제 깊은 쪽은 얼마 정도 이게 얼마가 안 되죠. 여기도 맞아요. 꾸준하게 깊어지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됐어요. 가을에 가을 좀 돼서 이렇게 이제 폐유 예. 폐유에다가 저기 솜가스거나 뭐 이렇게 꼭 감아 이렇게 감아가지고 햇불 만들어 거 햇불. 그래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한 11시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 깡통에다 폐유를 가지고 근데 폐유도 옛날에 폐유도 구했어요 아주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담궈서 들고 가면 이게 어떻게 여름 가을에는 이 고기들이 많았었는데 뭐 나와 있어 가야구를 이렇게 나와 있어. 밤이라 또. 네. 나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모르자면 톱으로 물 탁 치면 고개 죽잖아. 톱으로 톱. 큰 톱으로. 나무 자르는 톱이요? 네. 그 물이 안 튀잖아. 이렇게 저기 착 들어가잖아. 이렇게 얇으니까. 예. 그렇게 잡으죠. 그렇게 잡아. 그럼 거기에 이렇게 탁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치 있어 이렇게 그쵸. 자박자박하니 이렇게 이쪽은 깊고 예. 그 가약으로 나와 있더라고 옛날에는. 그럼 그때 잡았던 물고기 이름 혹시 뭐라고 불렀어요? 뭐 붕어도 있고 예. 뭐 옛날에는 저것도 있었어. 그 뭐야 민물 장어. 장어. 예. 장어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메기도 지금- 있었고. 네, 메기도 있고 뭐 미꾸라지. 장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미꾸라지. 근데 미꾸라지도 있었는데 이제 미꾸라지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물에서 그때 옛날에 그쵸. 있었어. 맞아요. 진짜. 혹시 버들치 이런 것도 보셨어요? 송사리도 있었지. 송사리도 있었어요. 네, 송사리도 있었고 금붕어라고 알록달록 가지고 이제 그건 이쁘는데 예. 아주 그런 게 아주 씨가 많았어 이제 아주 금붕어도 있었어요? 금붕어라고 예. 이런 그냥 자연 이렇게 저런 금붕어가 아니고 예. 시리 같은 건가? 아니야 이렇게 좀 붕어 비슷한데 예. 알록달록해서 좀 색이 있었어 그때. 붕어 비슷한데 알록달록. 수수붕어 참. 수수붕어? 금붕어가 아니고 수수붕어라 그랬어. 그것도 큰 거는 이만하게 해서 아주 다 커야 다 커야 이만했었어. 납작한 게. 그런 붕어 비슷한데 수수붕어라고 그래서. 그럼 손가락 한 3cm? 3cm? 그럼 한 요 정도? 네. 예. 다 커야. 손가락 한 마디 커요? 정도. 한 요정. 한 손가락 정도. 3cm. 한 3cm도 한 3cm 되게 작아요. 한 구멍밖에 안 나요. 예. 손가락 한 마디. 5cm 될 것 같은데? 한 4cm 정도. 이만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거무스러우면서 약간 색이 좀 있었어. 그 수수붕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걸 잘 안 먹었어. 적어서. 적어서. 맛이 좀 또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그래도 제일 맛있는 메기 같은 게 맛있었어요. 메기 같은 게. 그럼 그냥 매운탕 끓여 드시고 구워 드시고. 매운탕 국수 섭입니다. 대부분이 다 매운탕이지. 매운탕 겨울에 같은 데는 이렇게 그 웅댕이라 해서 웅댕이라고. 예. 물 고여 둥벙, 있는데. 예. 웅댕이인데 보면 논 같은 데가 그렇게 그렇죠. 물 나오는 데가 좀 있다고 해서 웅댕이라고 그럼 이렇게 보면 근육이 있어. 예. 그럼 저기 괭이로 이렇게 조금 넣어서 살 이렇게 들으면 고속에서 못 빠져나 나와. 속까지 같이 이렇게 떠니까는 괭이라고 이렇게 이만한 게 있어. 이렇게 해서 싹 떠가지고 살 올리면은 고속에 들어있어. 물고기가? 미꾸라지가. 미꾸라지가. 근육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근육이 있어 이렇게. 예, 근육이 맞아요. 보여 그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싹 떠 이렇게. 그럼 뜨면 고속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미꾸라지 그렇게 잡았어. 이제 이 논에는 그 미꾸라지, 뭐 송사리든가 토, 새우 그렇게 좀 많이 살았어요. 다른 데보다도. 그럼 한강에서 낚시할 때 주로 잡았던 고기들이 어떤 종류였는지 기억나세요? 요새 뭐 눈치나 뭐 모래모지나 뭐 붕어 같은 거 그런 거죠. 단순한 고기죠. 여기 쓰레기 소각장 위에 거기에 그 줄기로 보면 가마웅댕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엄청 많이 고기가 많았었죠. 가마웅댕이라 그래 거기가. 그게 좀 깊어요. 거기가 딴 데보다 여기보다.
그리고 물이 이제 깨끗한데 약간 이제 진흙이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그 쫄이라 그러던가 그런 이제 숲으로 지금 여기 개천에 많이 심었더만 그 쫄가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온 거 난 비슷하게 그게 장구처럼 줄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줄 그런 게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고기들 살기가 아주 좋았었거든 거기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 고기들이 그렇게 많았거든. 메기, 뭐 소가리, 동자개 뭐 이런 것들. 소가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 동자개나 메기 같은 거, 이제 뱀장어 이런 게 많았었죠 거기가. 그 위치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금 저기에요. 그 쓰레기 소각장 지금 태우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올라가다 보면은 그 친환경 에너지인가 뭔가 이거 뭐 있더만 거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이 있죠. 그걸 뭐 바로 에 열병학 시설. 예, 그거. 그리고 그 끝에 그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네네. 그 하수처리장 그 물 나오는 데가 거기가 저쪽 위로 가마운내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게 고속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저 하천이 하일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요. 여기도. 이쪽 말씀. 예. 거기서부터 그게 하천이 이 고덕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물 좀 많으면은 그 고기들이 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렸을 적에 여기다가 사금파리라고 아시나 몰라? 사금파리. 저 하얀 자기. 그거 가지고 이제 사금파리라고 이쪽 지역에서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옛날엔 그거로다가 이제 그릇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밥그릇을. 그러다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뭐 어디 저 울타리 밑에 뭐 버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쭉 깔아요. 사금파리를 하얗게. 뚝처럼 아니, 이렇게 보이게. 보이게. 달빛에 보이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게. 네네. 그러면 근래 개가 기어다닌다고 이제. 그러면 그거 주워 담았어요. 아 하얀니까 눈에 참개가 까매서. 그래가지고 그 뭐야 새끼 줄에다가 수수 있잖아요, 수수. 수수를 이렇게 꽂아놨다고. 그럼 그거 보고서 쫓아오고 그러면 그거 건져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견해요, 견해. 특히 이제 참개 같은 거는 굴에 살잖아요. 그럼 저 위에 지금 그 우리 집 앞에 그 다리 거기서부터 쭉 양쪽으로 둘이서 내려오는 거야. 한쪽 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샅샅이 흙 치고 나오면 구멍이 있어요. 넣으면은 한 마리씩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사람당 보통 한 5, 60마리씩은 잡았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새끼줄, 거기다 한 마리씩 깨가지고 옆구리에서 차고서 이제 그걸 잡은 거지, 전부. 도망은 못 가니까 옆구리에서 차면. 주로 이제 그 잡아서 가져가면은 이제 매운탕 많이 하시고, 참게장 같은 거는 많이 잡았을 때나 좀 하고. 이제 그 참게를 잡았을 때 주로 이제 붕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붕어, 미꾸라지 뭐 이런 게 뱀장어 이런 게 그거 해서 이제 매운탕 하면 노인네들이 많이 이제 이분저분들이 이제 일하시다가 갖다가 잡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도 우리가 지나가도 그냥 너 일로 와서 먹고 가라, 술 한잔 먹고 가라 이래고. 개구리는 저도 많이 잡았었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도 그 전에 돼지도 키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를 잡아다가 그 이제 뒷다리 뽑아갖고 뒷다리를 이제 집에다 이제 갖다 준 집에서 어머니가 그 튀겨 반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저기 이제 학교 다닐 때 반찬으로도 싸가고 그랬었어요. 애들이 그거 모르고 그거 먹어보고 와 맛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몸뚱어리는 그거 푹 삶아갖고 이제 돼지 주면 돼지가 잘 먹어요. 그래서 돼지가 살찌고. 지금도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개구리 같은 게 많았죠. 맹꽁이는 그때 맹꽁이도 많았고요. 예. 맹꽁이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비 많이 오면은 소리 엄청나게 예, 들리거든요.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맹꽁이여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돌을 들치거나 아니면 이제 쓰레기 들치다 보면은 맹꽁이가 이제 땅속에 이제 헤집고서 이제 그 안에서 있는 거를 주로 많이 봐가지고 청개구리 아니면은 이제 그 청개구리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를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미나리밭이 있었는데 그 미나리밭 쪽에서도 그 맹꽁이 소리가 많이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비만 오면 이제 많이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미나리밭이 있었던 장소는 그 고덕산 밑에 보면은 약수터가 있거든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약수터 그쪽 그 오르막길 가기 전에 그쪽에 그 무슨 밭이 있잖아요. 그 맨 뒤에 보면은 고덕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밭이 있잖아요. 그쪽에 원래는 이제 미나리 밭이었거든요. 그 미나리 밭을 그 다 엎어가지고 그렇게 그 밭을 만든 건데 그냥 이제 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제 딱 이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주말 농장 형식으로 민간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건데 원래는 그것이 미나리 밭이었는데 그 미나리 밭 쪽이 그 특히 좀 많이 심하게 많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맹꽁이 소리가 되게 많이 심하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맹꽁이요? 맹꽁이 같은 건 집 근처에 많았었죠. 하천보다도 집 근처 웅덩이에 그런 게 많았었죠. 그 이제 옛날에는 벼농사를 지려면 그 논에다가 웅덩이 하나씩은 이게 파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맹꽁이 같은 게 많았었죠. 그게. 그럼 뭐 장마철 될 때면 그냥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울어대는데 그때는 그거 뭐 이렇게 정각게 들렸는데 요즘에는 거의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때 들었던 그 소리가 예. 어느 정도까지 멀리 들렸어요? 글쎄 뭐 한꺼번에 울면은 거의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니까 그게 뭐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그러니까 뭐 말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생이는 지금 저기 저쪽 콘크리트 지역 있잖아요. 저기가 보면은 이제 삼갈래로다가 이렇게 물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저기가 저쪽에서 내려오고 옛 고덕천에서 와서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저 부분에 있어요. 서식했어요. 네. 그 물쑥 있잖아요. 물쑥이라고 아세요? 네. 네. 지금도 있더라고요, 물쑥. 네. 그거 이제 지금은 잘 안 잡수지만 안 먹죠. 잘 안 먹지. 저 먹어봤는데 네. 맛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봄 되면 그거 캐다가 뭐 반찬처럼 나물처럼 뭐 이렇게 해서 먹고 그래서. 그럼 여기도 물쑥이 그러면 그 군락지가 엄청 많았죠. 이제 거의 다죠. 뭐 거의 다. 데쳐가지고 뭐 뭐지 된장? 된장에다가. 된장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 먹어봤어요. 저도. 고추장은. 고추장도 하고 된장도 하고 고추장도 하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고등학교 정도 다닐 적에만 해도 한강물이 여기까지 범람했었어요. 여기 바로 이 지점까지 걸려 여기까지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그 80년도 70년대 말 그때 개발할 적에 독 꾼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올린 거죠. 이거 전부 다. 이게 원래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예요. 저 위로다가요. 저 동사무소 있던 자리, 지금 새로 있는 동사무소 자리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범람할 적에 배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정상적인 배보다 뭐지 이렇게 뗏목처럼 생긴 거 그거 해가지고 뭐 여기 타고 다니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어요. 저쪽에 뭐야 귀신계라고 있잖아요. 근리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 물이. 어른들도 뭐 물 허다못해 그때 뭐 돼지 같은 것도 떠내려 오든지 아니 짐 같은 거 떠내려 오면 건지느라고도 이제 타고 다니고 뭐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쪽에 SH 이 업무단지라는 데는 사실은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때는 전부 수몰 지역이걸랑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천부지 옆에 있는. 예,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범람했던 지역이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냥 여기
저거 묵은 땅이라 그냥 묵은 땅. 그냥 잡종지 버려진 땅이야. 아 여기 네. 거기처럼 그 앞에 지금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쪽도 그렇고 응, 여기도 그렇고. 응, 응.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땅이죠. 그게 그냥 그대로였다가 78년도쯤부터 논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논농사가 아니라 이제 60한 9년 뭐 이 정도의 그 밀 같은 거는 심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하우스가 들어온 것은 아마 70년대 말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 안 있었으니까는 한국에 안 있었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수로 그러니까 이게 물길이고 아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저기서 원래 길은 저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그 길이 요렇게 쫓아서 마차를 다녔어요. 길이. 다리 건너기 전까지는 저쪽 그 길이랬었는데 지금 원형대로. 그런데 다리 건너면서부터는 요 뚝방을 쫓아서 요렇게 길이 왔다고요. 요렇게. 예. 요렇게 와서 왜 우리 나 차 세워놓았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렇게 공간 요만큼 있잖아요. 골리 요렇게 올라다니던 길이야, 원래. 그게 원래 길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물은 어떻게 해야 됐냐면 수리조합이라고 그래갖고 경기도 광주에서 수리조합이 있었어.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인 거지. 그 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수로로다가 해서 전달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사 짓던 거죠. 그래다가 이제 서서히 농사는 없어지고 채소 농사로 다 바뀌고. 그 앞에 사시는데 그쪽이 바위가 엄청 많아요. 먼저 얘기했다시피 뱀도 많이 나오고 거기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올라가면은 뱀이 이제 막 떼뱀이라 했고 이제 밀뱀 같은 게 많이 나와갖고 그 햇빛 쐬는데 이제 그런데 나와서 이게 뭉쳐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바위가 많아서 바위배기산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뱀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뱀을 싹 땅굴이 잡아가는 바람에 뱀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어떤 뱀은? 뱀은 뭐 상당히 많았죠. 뭐 밀뱀서부터 독사, 뭐 빨갛고 뭐 이런 색깔 있는 것들, 뭐 7.4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거기요. 종류가 많았잖아요. 예, 뱀 종류가 많았어요. 뱀 종류도 많고 그 수도 뱀도 많았고. 땅굴이 그 바위 밑에 땅굴이 와서 그걸 캔 거야. 파란 것도 있었고 파랗고 까맣고 빨갛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몰려 있더라고. 뱀들이 다 그냥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다 그 바위 밑에 다 있더라. 아주 징글 맞았지만 진짜 너무 많았어요. 소축제는 저녁에도 소리 들리던데 여기는 저녁에 당직할 적에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소축제 울더라고. 그럼 술봉이는 혹시 언제 시기적으로 몇 월부터 들어오셨는지 기억나세요? 올해? 솔봉이 재작년인가 저기 고덕동에서 본 것 같은데 저기 고덕동 뒷산에서. 예, 저희 수영산에서 저희도 그때 보긴 했는데 여기 이쪽에서. 이쪽에서는 못 보고 고덕 그 뒷산에서 그때 본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거기 놀러 갔다가 어떻게 좀 늦게 저기 오는데 그 술봉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본 것 같아. 고덕 뒷산에서. 여기 고덕 뒷산 이쪽? 아, 이쪽으로. 안쪽으로. 네. 그럼 올해도 솔봉이 소리도 듣고 소쩍새 소리도 들으셨다는 거죠? 예, 이쪽에서는 예. 소리는 실질적으로도 이제 본 거는 이제 재작년인가 좀 네. 보시고. 소축새는 지금도 봤어요. 소축새는 지금도. 아마 저기 저녁이나 아침 일찍 오면 지금도 아마 여기서 볼 거를. 걔네들이 이렇게 모습이 둥구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리가 약 한 40, 50m 정도 되니까
가깝지는 않죠. 집 주변에서 보셨어요? 예, 저쪽 나무 그 참나무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근데 어쩌다 보면은 까치들이니 뭐니 얘네들하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지 뭐 소리가 이상하게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내가 이제 꼭 내다봅니다. 이제 밖을 이제. 그럼 분명히 무슨 그런 현상들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 녀석이 올빼미처럼 생긴, 부엉이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눈이 막 이렇게 둥그스름한 것 같고, 채색, 이런 색에, 이제, 채색 이런 색에, 이렇게 부 하고 이러고, 거기에 앉아있는, 예,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이 녀석이 자주 보던 녀석이 아닌데 이 녀석이 여기로 왔네 하고 내가 그것을 유심히 봤었던. 이제.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저 강오리, 기러기. 그러게 이제 여기 강이니까 이제 얼지 않으니까 오고 또 나중에 이제 겨울 같은 데는 물이 졸졸졸 내려가니까 얼질 않잖아요. 이제 그놈들이 와서 그런 거 잡아먹고 그기 때문에 기러기라든가 강오리라든가 그런 거는 있었어요. 기러기와 오리가 기러기 검색해가지고 오리 종류하고 기러기도 왔어요. 예, 예. 그때는 저 철새들이 그 한강이 오염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물이 뭐 고덕천이라도 물이 항상 흘렀으니까 이제 그런 철새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때 이 벌판에도 농사 지니까 그 곡식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그러냐고 그런 게 이제. 내가 여기 쥐들이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거가 그 족제비 때문에 그럽니다. 얘네들이요 무서워요. 내가 그 쥐를 잡으려고 해서 끈끈이 판 그걸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쥐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걔네들이 왔다가 들어왔다가 한번 걸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요란합니다. 족제비는. 그래서 그걸 결국에 가지고요 가요. 그걸 막 밖으로 나간다고 어느 틈이든지. 그래서 그걸 내가 걔네들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해서 무장을 하고 걔네들 그걸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걸려 있는 거 연장으로 해서 눌러놓고 그걸 띄는데 어느 때는 발까지 희생을 당해. 막 꽁지 털까지 빠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보내주자니 그럼 막 끌고 갑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 마리 그걸 살려줘 봤고 내가 그때 나무를 혼자 했기 때문에 나물? 나무 네. 나무를 해야 그때 다 불 때가 밖에서 네. 먹었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우 여우도 보셨어요? 여우도 봤지. 여우가 이제 나무를 하는데 탁탁 뛰어요. 놀래가지고 그냥 했더니 저거 잡으라고 나가줬더니 그 논두랑 거기 이렇게 지금 시험 아파트 여기 가자면 이렇게 산 논이 없었어. 그 논두가 그냥 건너가는데 이게 한참 뛰지는 못해. 나는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쳐다봤다가 뛰고 또 쳐다보고 뛰고.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그렇대. 그냥. 여우 말고도 다른 동물들 보신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건 뭐 본 게 없고 꽁원형이 많아서 꽁원. 꽁원 많고 꽁원이 만약에 많고 그다음에 비둘기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있으면 또 뻐꾸기도 많고 그리고 종달새 그때 보리빌 때만 종달새가 엄청 많았어. 그렇구나. 보리밭에 종달새.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지금 안 보이는. 그때 뭐야 모래 쪽에 이제 모래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근데 지금들은 이제 그전보다 한 달 빨라 보내는 게 보통 5월 말 이제 6월 초 그때도 모를 한참 났거든. 장수하늘소 같은 거, 집게벌레 뭐 이런 게 참나무가 많으니까 왕벌 같은 게 이제 그 많아가지고 이제 꿀 먹느냐고 그 집게벌레, 장수하늘소 뭐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이게 무분별하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무를 다 제거시키니까 살 데가 없잖아. 곤충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 다 없어지는 거지. 그럼 그게. 아카시아 꽃이나 이런 것들도 먹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아카시아 꽃 같은 거로 술도 담그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꽃 같은 거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먹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리고 소나무에 나오는 이제 송화. 그거를 이제 한 5월달 뭐 좀 되면 이제 그 송화가루가 날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채취해서 다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하고 그거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바위배기산 다니실 때 예. 혹시 식물 특이한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일반적인 거고 여기 뭐 산수유 있는 거 여기도 산수유가 있다라 하는 거 이제 내가 이제 그 꽃향기가 다른 데서는 내가 산수유를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그 향이 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물어보고 알아봤더니 그것이 산수유라고 그러더라 이제 보면 이제. 생강나무 아니고? 응? 생강. 여기 뒤에 보면은 네. 지금 그 바위 많은데 정상 있는데 그 주변에 네. 노랗게 산수유처럼 꽃피는 게 다 생강나무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네. 그런가? 네, 그럼 내가 산수유 나 비슷하게 생겼어요. 몰라. 그런 거구나. 선생님 그러면 바위배기산에 이렇게 초본류들 중에 네. 둥굴레나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세요? 퉁굴레는 재배하는 거 말고 산에 야생으로나.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둥굴레, 야생 둥굴레요. 내가 봄에 이렇게 막 한 서너 담을 뽑아다가 여기 놔뒀는데, 그거 내가 뭘 씻어가지고 그걸 차로 만들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지금도 여기 한 다발 그대로 있어요. 여기 선생님들 처음 오셨을 때부터 이제 혹시 보셨어요? 그때는 뭐가 뭔지를 내가 솔직한 얘기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꽃이, 아니, 봄에 싹이 나는데 이상하게 막 이파리가 피기 전에 나오는데 뭐가 엄청나게 큰 거가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신기한 식물이 있나 그랬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땅에 올라와서 이게 퍼지고 나니까 조그마한 꽃, 아니, 대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막 이게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엄청 크게 보여. 그래서 이제 요 앞에도 지금 둥글레 내가 그 산에서 캐다 놓은 거 여기 심었는데 바로 여기 저기 있는데 연나무 폭이 이제. 근데 크게 내가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한 풀이 있어서 그걸 나 이파리를 따가지고 살짝 뒤쳐서 그걸 이렇게 고추장 찍어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인터넷인지 뭔지가 없었을 때니까 지금 같으면 뭐 얼마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서 나 자랄 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었던 건데 해서 아, 먹는 식물인가 보다 했는데 그 이제 꽃도 이렇게 줄렁줄렁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꽃이 피니까 그 꽃도 따먹어 보니까 풀 떠서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둥굴레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게 자생한 건지 누가 여기다 어떻게 해서 옮겨 심었는지는 몰라도 요 뒤에가 집단 그게 밭이 있어요. 밭이 됐어요. 그 우물 있는데 밑으로 위에는 없고 그 밑으로 해서 그게 집단. 그게 예전에는 하여간 소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이상하게 예전에 또 그 조림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카시아는 조림을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내가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하여튼 소나무가 많았었는데 소나무는 점점 줄어들고 아카시아나 잡목이 지금 많잖아요. 천연색 봤었고 그 정확하게 아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 무덤 주변에 할미꽃 많이 있었니?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그 주변에 가보면은 이제 여름철에 그때 이제 가보면은 제비꽃도 있었고 제비꽃하고 할미꽃도 있었고 또 할미꽃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는데 한두 개 정도 있었어요. 고덕산이나 아니면 집 주변이나 이렇게 어렸을 때 봤던 새들 소리도 마찬가지고 들었던 새나 이런 것들이 혹시 뭐가 있었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부엉이 종류 기본적으로 부엉이 종류고 그리고 호랑지박이 그리고 초적새 그리고 뭐 직박꿀이나 뭐 박새라든지 참새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까치도 있을 것이고 메비돌기도 그렇고. 지금 이때가 5월에 찍은 영상이죠? 네. 와, 그래도 많이 거의 뭐 대부분 철거가 됐다, 비닐하우스가. 철거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지? 이때도 철거된 거예요? 4월에 갔을 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아니다. 4월 달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4월 이후부터 5월부터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나 보다. 고도 원천을 지금 쫙 따라가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와, 여기 지금 맹꽁이 최대 서식지 지금 지나가네. 그러게요. 여기가 강동구 최대의 맹꽁이 서식지고 여름 장마철이면 우리 맹꽁이 떼창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곳이 뭐 세종고속도로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들어오면서 사라지게 된다니 이거 큰일 났다. 되게 안타깝죠. 고덕천 제방길에서 보는 모습이죠. 여기가 그 고덕 강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 초입 부분. 이때도 이미 다 철거된 상태인 거죠. 고덕천은 장마철 강수량이 많을 때 제외하고는 항상 거의 건천이죠. 그렇죠. 저기 뭐지 그 귀신내 그 시작되는 그 입구에는 그래도 물이 거의 좀 고여 있는데 나머지는 건천이죠. 여기가 지금 고도 원천 따라서 쭉 지금 찍은 거고요. 여기 옆에 있는 숲은 바위배기산. 네. 아, 여기 다 식재돼 있던 네. 조림 지역이죠? 네네. 여기 이쪽도 전부 다 비닐하우스 없이 농사 짓고 있었던 곳인가요? 다 비닐하우스 있었던 곳인데 철거가 돼서. 진짜 이렇게 나대지가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온다는 이런 거 뭐지? 개망초, 망초. 네. 가만 놔두면 그냥 천이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아, 이 버드나무는 정말 살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죠. 또 너무 예쁘게 사실 나무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수영이 진짜 예쁘게 되는 나무는 드물잖아요. 이 수영이 굉장히 예쁘죠. 진짜 버드나무. 예뻐요. 이것도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갈참나무 70년 넘었다는 것보다 좀 더 두꺼운 거 보면. 음식물 재활용센터 옆길이네요, 바로. 바로 옆에. 네. 올림픽대로 가까운 곳이네요. 옛날에 저 올림픽대로 없었을 때는 한강물이 다 드나들었다 그러더니 사람들 여기
고양이랑 개들이랑 버려졌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조사하면서 봤을 때. 고양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주하면서 다 냅두고 간 것 같아요. 딱새는 딱새. 네. 아이고 이제 딱새가 집 지을 데가 없어서 복을 어디다 나눠줄까. 이때 딱새가 저희 지나갈 때 하도 이렇게 경계음을 내서 아까 앞에 나왔던 화면에 그 폐자재에 있었던 곳에 새 둥지 짓지 않았을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한참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딱새가 흑간한에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제 지금 풀이 다 올라와서 하천이었던 거 티도 안 나네. 이거 봐. 고양이들 엄청 많았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너무 많이 버리고 왔어요. 이습 폐자재 없애는데 이게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 이거 다 철거하는데. 와, 동남 택시미터 이거 우리 여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갔는데 제일 먼저 사라진 것 같아 여기 건물이. 그렇죠. 사람들하고 모임 장소 공지할 때 좀 애먹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동남 택시미터 앞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많이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찾아오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라지고 나서. 아까 거기 그 보도기교 들어가는 입구였네. 동남 택시미터에서. 네. 아 이거 바이베기산 그 잘려진 그 뭐지? 예, 저기 공원. 공원으로 고물산 뒤에. 저기 뭐지 9호선 전철역이 난다면 그 광장으로 만들 예정지라고 했던 곳이 그 산인 것 같죠. 장마칠 때 맹공이 떼창 들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고덕이교. 이 고양이들 다 어떻게 되지? 이렇게 저기 도로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면 또 좀 민원 제기될 것 같은데. 비 내리고 나서 장마철 시작돼서 비 내리니까 고덕천에 물이 많이 찼네요. 7월 3일? 이때 7월 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90년대 초까지 여기에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 20년, 거의 30년 흐르는 사이에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물고기도. 맹꽁이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는데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네. SSC에서 설치한 그 이주하려고 하는 트리조 프로젝트 거기 안에 성체 그때 발견해서 놀래서 꼼짝도 안 하네. 한 2년 정도 된 한 2년에서 3년? 지 않았을까 싶네요. 꼼짝을 안 하네. 얘는 좀 더 크네. 올해 지금 이주한 결과 보니까 한 2,000마리 정도? 성체가? 네, 성체. 올해 태어난 애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제반길에서 본 전경.
요 너머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여기 사시던 분들이 요 산 옆으로 길이 고덕동 쪽으로 이제 뚫려 있어서 그쪽으로 다녔더라고요. 저희 여기 인터뷰 조사하고 하면서 그때 이 공간에서 깨꼬리 엄청 날아다녔잖아요. 그렇지. 예, 파랑새랑. 새올리기가 고덕산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들도 예, 계속 확인됐죠.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모니터링 또 하면서 보니까 말똥가리가 왔어요. 겨울철새니까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말똥가리가 계속 소리 내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기도 다 복토가 되면 이 밑에 지금 사면이 완전히 경관이 바뀔 텐데. 바위배기산 바로 밑이 네. 밑인데 여기는 지금 원형 보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원형 보존이 이게 산만 원형 보존이 된다고 걸린공원이라고. 근데 원형 보존이라 해도 이 산이 지금 걸린공원으로 지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원형 보존이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막 조성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 지역만 남아 있다 뿐이지 원형 보존이라는 말이 이럴 때 맞는 표현인가? 지금 이 길 옆쪽으로도 작은 고덕천 물길이 나 있죠.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맹꽁이가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고덕 원천을 따라서 너 보면은 그 백로 종류들이 자주 볼 수 있었잖아요. 백로도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 못 보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고덕산이 강악산이라고 불린 거 알죠? 네. 얼마나 백로가 많이 왔으면 강악산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막 얻었을 텐데 지금은 뭐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흔적도 사라지겠네. 지금 저렇게 버드나무들이 옆에 있는 걸 보면 물길이 과거에서부터 지나갔던 자리인 것 같아요. 요 버드나무 밑으로 물길이 쫙 있었고 그 밑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둘레길 올라가는 있고. 고덕산이네요. 아 여기 들어가면은 그 저거가 있지.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아니고 약수터. 약수터. 며칠 전에 가니까 물이 줄줄줄 흐르고 있더라고. 그래. 저 큰 나무가 현사시 나무였나? 사시나무 종류인데. 그런데 그 나무도 어느 해 가보니까 저렇게 벼락 맞아가지고 벼락을 맞고 잘라버렸지. 네. 그리고 선생님들 인터뷰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계곡 쪽으로 산 계곡부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서 반딧불이도 많이 보였다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기 반딧불이 집단 서식지 정말 많았다고. 그거는 이제 고덕 원천 들어오는 입구 제방 쪽. 근데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까지 어쩌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올림픽대로가 들어오면서 그 올림픽대로의 빛 때문에 많이 사라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대로가 들어서면서 물길이 완전히 이제 막히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사라졌지 않았을까요? 확률이 높죠. 그럴 확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길동 생태공원에서 막 돈 들여가면서 반딧불이를 기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귀신내에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고덕천? 고덕원천? 네, 여기 위에서 남생이 발견했다는 요 우회 지점이 여기예요. 백로 항상 여기서 백로 종류를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짜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본 적이 있어? 올해 들어와서 여기서 백로 본 적 있어요? 백로 날아가는 건 봤는데 지금은 흰뺨검둥어리가 여기서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아, 서식을 해요? 예, 거의 가족 단위로 해서 여기서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 기룩나무가 굉장히 큰 기룩나무였는데 그 우리 동네 강동구 향토 사학자라고 불리는 정영기 그 할아버지가 이 기룩나무 숲을 꼭 지켜달라고 저를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못 지키게 됐네요. 이 고덕산 바로 밑에 쪽이죠. 고덕산 지나가는 그렇죠. 물길 쪽. 4월 달에 항상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쪽 길에서 보면서 4월에 꽃이 피잖아요. 기룩나무가 하얗게 막 피어 있어서 항상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새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나무 중에 하나였거든요. 열매도 정말 새들이 되게 많이 먹는. 우리 강동구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들을 대부분 다 보였었어요. 이제 강동구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이 나무가 기룩나무인지 기룩나무가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그린웨이를 따라 매번 자주 다녔던 분들도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는 거. 지금 고덕산의 우점미 기룩나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고덕 원천을 따라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제 시작되고 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슬픈 현장 중에 하나죠. 고덕천 그게 쭉 따라서 지금 내려오면 한강 접하는 데까지 내려오다 보면 지금 이 다리 앞쪽 왼쪽으로는 귀신계라고 불리는 곳. 제방공사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제방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전 고덕천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도 훨씬 더 예쁘다 그래야 될까요? 제방이랑 밑에 이런 물길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죠. 되어 있어서 자연 그대로 원래 그대로 모습 그렇게 남아 있었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고덕 원천이라는 것도 원래 고덕들의 원래 모습이라는 것도 여기 오랫동안 살고 계시던 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지 대부분은 모르고 있어요. 여기가 낙지다리 지금 를 포함해서 이쪽이 제일 많은 맹꽁이들이 서식하고 있었던 데죠. 또 그 고덕 이교 아래랑 더불어서 지금 노랑허리 잠자리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쟤도 서울시 보호종이잖아요. 찬딸기죠. 찬딸기. 예. 아니 저 몽숙딸기. 이 너구리 똥인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구리 똥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여기 어디지? 바위배기산. 바위배기 그 바위 찾으러 갔었네 그때. 그 바위배기산 정상에 이렇게 큰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바위배기산이라고 불렀다고 문헌에는 돼 있던데 진짜 이 주변으로 큰 바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때 피나무로 동정했죠. 피나무 종류 아니야? 피나무 종류인 것 같아. 그래 바위배기산에 처음 가봤을 때 제일 놀라웠던 게 각시 둥굴레 그 군락지 그 각시 둥굴레가 그렇게 뭐 흔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애기나리 아니 큰애기나리. 큰애기나리가 군락으로 이렇게 곳곳에 분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 부근에 생강나무가 굉장히 그 바위 주변으로 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큰 생강나무였죠. 예.
지금 이 공간이 센터근린공원 지나면서부터 세종고속도로가 지상화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완전히 교각이 세워지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이 작은 바위베개 산 옆에 바로 이 작은 산이 아예 다 깎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세종고속도로가 지화되고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지하화되고 좌측으로 지상화돼서 올라오고. 그렇지. 길을 건너서는 이제 지상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고물상이 있던 자리고, 족제비다. 족제비가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카메라나 이렇게 보면 얘네들도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지만 되게 사납죠. 수영산에서도 봤는데. 또 이 농지였기 때문에 아마 설치류들이 많아서 이 설치류들 잡아먹느라고 아마 이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고덕산. 고덕산 초입 부분. 지금 이쪽은 고덕산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일부는 건드리지 않는데 이 전체가 고덕산 근린공원이 아니었죠.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금 중간에 지점이 따로 그 안쪽으로 근린공원이 지정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고덕산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세종고속도로가 설치되는 램프가 설치되는 구역은 고덕산 근린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설치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바위베기산. 바위베기산이죠. 전체 전경이고 지금 이 안쪽으로도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와, 이 넓은 땅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요. 저 많은 아파트들, 저 뒤쪽에 아파트들도 사실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 불과 5년 사이에 저렇게 많은 아파트가 올라간 거고. 저쪽에도 맹꽁이가 엄청 많았던 공간 중에 하나죠. 맞아요. 저기에 두꺼비 서식지도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두꺼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안 보이죠. 한강을 따라서는 맹꽁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강서습지 생태공원까지도 맹꽁이가 계속해서 관찰이 되는 걸 보면. 지금 5월 달인데 벌써 바지선 띄웠잖아요. 한강 쪽에 바지선 크레인이 들어왔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마 저 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이 지금 생태경관보존지역 같이. 네, 한강 쪽은 생태경관보존지역이죠. 여기는 고덕천. 원천이구나. 네, 바위베기산 옆에. 비 왔을 때 그때 찍은. 이게 저희가 맹꽁이 트랩 설치하고 2주하는 마지막 3차 활동이네요. 이때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공대위 꾸려져 있는 공대위에 소속된 단체들 회원들까지 함께 진행된 작업이었죠. 맹꽁이에 대한 설명하고 맹꽁이가 이곳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같이 이제 엄청 많아요.
엄청 떼창으로 있어요 지금. 와 역시 맹꽁이들하고 나하고 친해. 맹꽁이 이번에 우리가 맹꽁이 포획해가지고 2주 이렇게 하는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한 130명 되나요? 전체적으로 하면. 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맹꽁이를 이번에 처음 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건 맹꽁이 생태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애들이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에 되게 가슴 아파하셨거든요. 도심 곳곳에 습지들이 많으면 아마 어린아이나 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맹꽁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텐데 습지가 없으니까 맹꽁이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리도 못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여기가 생태경관 보존 지역인데 지금 해전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훼손되고 있는 거죠. 이미 훼손됐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자꾸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 곳까지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사람들이 습지가 얼마나 도시에서 중요한지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다 아깝죠 뭐. 사라진 게 다 아깝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 우리야 뭐 여기 자꾸 개발되는 것보다 녹지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도 그래요. 옛날 그렇게 살고 그래갖고 좀 그래도 이렇게 그 농사 질 수 있는 부분은 좀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맹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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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우리가 내년에 해야 할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어떻게 하면 강동구 주민들한테 맹꽁이를 알리고 같이 함께 보호할 수 있을지 내년에 더 좋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네, 더 힘들어지겠는데. 우리는 나갈 수가 없죠. 이곳은 모두의 땅이죠. 나는 조그맣고 귀여운 맹꽁이. 다들 모르겠지만 서울이 고향이죠.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대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